넷플릭스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22% 폭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3%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한산했던 가운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진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급등락이 지수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이익 전망을 내려잡은 뒤 22.4%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하는 등 27년 내 최악의 하루를 보냈죠. 반대로 지수를 방어한 종목은 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약 최종 임상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주가 14% 급등했습니다. 한편 다우지수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보통 기술적인 하락 시그널로 여겨지죠. 다만 과거 데이터를 통계해본 결과 다우지수는 데드크로스 발생 후 단기간 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 진단입니다. 엔비디아는 TSMC가 호실적을 전하는 등 AI 산업 확장 기대를 높였음에도 미국의 칩 수출 제재 뉴스를 이틀째 소화하며 장중한때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장 후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CEO는 자신의 친구라며 걱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죠. 그러자 주가는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9% 하락한 10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전일 TSMC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60% 급증하는 등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무역 전쟁을 앞두고 사재기 수요가 몰린 탓이라는 해석에 주가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장 마감 후 넷플릭스가 미국 빅테크 중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EPS는 25% 급증하는 등 호실적이었는데요. 실적을 견인한 효자 콘텐츠로는 영국의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이어 한국의 중증 외상센터와 폭삭 소가수다도 언급됐는데요. 넷플릭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 상대적으로 관세 및 무역 전쟁의 피난처로 인식되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3% 가까이 오릅니다. 팀 쿡 애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풍에서 애플을 구해냈다는 진단이 전해집니다. 쿡 CEO는 최근 러트닉 장관 등 백악관 관계자들과 조용히 접촉을 하며 관세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등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덕분에 스마트폰 관세 면제가 연장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주가는 M7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미국 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내 2개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시정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핵심 사업인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렌터카 기업 허츠는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지분을 대규모 매입했다는 소식에 전일 56% 급등에 이어 간밤에 44% 추가 급등했습니다.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한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올 2분기 약 9천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7% 가까이 내렸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새 임기 돌입 90일이 채 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지지율이 수직 낙하 중입니다. 53% 선에서 출발한 지지율이 최근 들어 46%대까지 떨어져 임기 시작 이래 최저 수준이죠.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을 꺾을 순 없고 지지율 하락을 멈추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빨리 파월 의장의 해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강한 논조로 같은 내용을 반복했죠. 하지만 전일 연준 풋은 없다며 신중론을 재차 확인한 파월 의장에 이어 간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금리를 금방 바꿀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극비리에 파월 의장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만났고 후임자로 지명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단 워시 전 이사와 베센트 재무장관 등은
연준 의장이 간섭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했다고 하죠. 파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리도 없지만 해임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이슈의 대법원 행도 점쳐지는데요.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CME 패드워치2는 6월까지 동결 확률을 34.1%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이슈에 민감하게 나오는 건 시장 불안과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국채를 흔들면서까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일 건데요. 중국과의 통상협상 타결이 3, 4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과 대화 중이며 중국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과 관세 논의를 진행 중인 미국.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이 완화되어야만 기업들이 밸류를 회복하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죠. 파이퍼 샌들러는 만일 월가 공포지수 빅스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상회한다면 정책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IMF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ECB 역시 만장일치로 3대 정책 금리를 25bp씩 내리기로 결정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지표는 최근 들어 시장의 불안감을 급격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6으로 급락하면서 무려 38.9포인트나 내렸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인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으로 미 제조업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요. 애플의 향후 4년 5천억 달러 투자 등 빅테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로 제조업 경기를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에도 지표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살도 빼주고 혈당도 관리해주는데 거기다 먹기도 편한 마법의 치료제가 나올까요? 시총 기준 세계 최대 제약사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먹는 당뇨병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이 성공적으로 임상 3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릴리의 젯바운드, 마운자로의 GLP-1 계열 약물인데요. 기존에 있던 GLP-1 계열 약물은 피하 주사 형태로 직접 몸에 바늘을 찔러 투약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먹는 GLP-1 계열 치료제가 세상에 등장할 수 있음을 알린 셈이죠. 기존 연구에서는 먹는 치료제가 체내에서 소화되어 버려 효과가 낮거나 용량 관리가 까다로워 간 손상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는데요. 릴리는 임상 3상에서 고용량 복용 대상자들은 40주 평균 7.3kg가량 체중이 줄었고 대략 7.9%의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1.3에서 1.6% 감소 효과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보여주는 2% 대비 소폭 낮긴 했지만 체중 감량, 혈당 관리, 복용 내성, 안전성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체중 감량 적응증을 대상으로는 연말, 당뇨병 적응증을 대상으로는 2026년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일라이릴리와 비만 치료제 관련 계약이 있었거나 이야기가 나오는 국내 기업으로는 올릭스, 펩트론 등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죠. 미국이 대이란 압박 제재용으로 중국 정유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WTI 원유 선물 3.5% 급등 6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채권 운용사 핌코가 미국의 보호주의가 달러 의존도를 낮춤에 따라 달러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금리 상승 여파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3,32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